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양력 1985년 11월 7일 사시생인 김수정 씨입니다. 김수정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분석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그러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써있는 신경병을이라는 한자고요. 밑에 써있는 사술술축이라는 한자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위에 있는 한자를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술술축을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요.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을축년, 병술월, 병술일, 신사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요.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중성적인 성향의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이 목화토금수의 이 에너지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지 그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목기운이 하나가 있고요. 화기운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토기운이 3개가 있고요. 금기운이 2개, 그리고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운이 비교적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라는 이 오행은 그 목화토금수 각자가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이 있으면 그 한쪽으로 이렇게 오행이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는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가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를 보면 일단은 토기운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기운은 이 사주팔자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장육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 오행을 보면 지금 그 토기운이 비교적 많고 수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행의 구성에 있어서 그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토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니까 그 비교적 좀 많다. 그러니까 3개부터는 좀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 기운처럼 아예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를 나타내는 것이 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수를 나타내는 것이
그 콩팥, 신장, 그리고 이 비뇨기 계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지금은 사실 30살이면 한창 건강할 때라 원래는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셔야 되는데 현재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비뇨기 계통, 신장 이런 쪽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 숫자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본인은 그 토기운이 지금 많고 수기운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토기운을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좀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토기운을 밖으로 딱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기는커녕 밖에서 또 토기운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니네 토기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토기운을 꺼리겠죠. 그래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수기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그 밖에서 수기운을 가져다가 쓴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는 용신, 그리고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걸 꺼리는 에너지는 기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숫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현대인들은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숫자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필수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이 필수품인 휴대폰, 스마트폰은 그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나에게 용신이 되는 숫자를 번호로 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본인은 토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토에 해당하는 숫자가 5하고 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도 두 개로 이제 적당하게 있는데 더 이상 금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더 들어와 봤자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5와 0하고 4와 9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와 0은 토에 해당이 되고 이 4와 9는 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부터 10까지 중에 5와 0, 4와 9를 빼면 6개의 숫자가 남으니까 이 6개의 숫자로 이 휴대폰 번호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뭐 자동차 넘버를 정한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숫자를 선택해야 될 때 이 5와 0 그리고 4와 9는 피하고 나머지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대체적으로 잘 어울리는데 이 노란색 계통은 잘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이 이 토라는 것이 노란색에 해당이 되니까 나에게 기신에 해당이 되니까 나는 특별히 노란색 같은 것은 잘 안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계가 좀 묘해 갖고 아 나는 노란색도 대충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 색깔은 다양하게 있는데 일부러 나에게 그 기신 그러니까 내가 꺼려야 되는 그 에너지에 속하는 그 노란색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옷이라든가 뭐 학용품을 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그때 이왕이면 기신에 해당하는 노란색은 제외하고 나머지 색깔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것은요. 이 서울 지역을 예로 들었을 때 강동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강서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50m나 100m 떨어져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원래 살던 곳하고 또 이사 간 곳하고 받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향에 가면 더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주에서 보면 일단 토라는 것이 그 중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중앙에서 일단 중앙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서쪽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중앙과 서쪽을 피하고 나머지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산업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이 복잡한 이 사회에 살면서 꼭 자신에게 맞는 방향대로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용신에 해당되는 방향이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을축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소띠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이제 소띠다 그러면서 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띠보다는 그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이라는 것은 그 조상을 나타내고, 월이 부모를 나타내고, 일이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기 아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시라는 것이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사주팔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 경술이라는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라는 것이 그 60갑자가 있으니까 총 6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마다 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액형에서 A형의 특징, O형의 특징을 나타내듯이 이 일주도 그 일주마다 뭐 갑자일주의 특징, 경술일주의 특징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경술이라는 것은 이 술이라는 것이 개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얀 개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귀여운 하얀 개가 아니라 이 시베리아에 있는 그 하얀 늑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라든가 이런 늑대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한번 딱 물면 놓질 않잖아요. 그만큼 이 경술일주 자체가 좀 고집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경술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그런 그 길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리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또 경술일주의 그 단점이 부부 불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술일주를 깔고 있는 분들은 그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집이 강하다는 것과 이제 비슷한 말인데 이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술일주 자체가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괴강살을 나타내요. 괴강살. 그리고 본인의 사주를 보면 이 괴강살과 백호대살 이런 것이 이제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음양오행이나 일주 등으로 본인의 사주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주라든가 음양오행만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제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본인의 사주를 한번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